인생의 두 번째 돛. 일부 차가운 성공의 그늘. 민호는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했다. 잘 다려진 다크 그레이 수트는 그의 군살 없는 몸을 감쌌고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은 마치 잘 조각된 대리석상처럼 우아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그를 성공한 기업가, 자수성가한 신하라 불렀다. 부러움 가득한 시선들, 굽실거리는 사람들, 그의 말 한마디에 희비가 엇갈리는 수많은 이들. 그 모든 것들이 민호의 삶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찬란한 성공의 밑바닥에 얼마나 차갑고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깔려있는지를. 그는 자신에게는 한없이 냉정하고 철저한 사람이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하루의 스케줄은 15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다. 식사는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것만 먹었고 단 한 잔의 술도 단 한 모금의 담배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를 인간 기계라고도 불렀지만 민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철저함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닌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이자 오랜 시간의 습관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는 숨겨진 얼굴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타인에게 정이 많았고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쉬이 거절하지 못했다. 젊은 시절의 민호라면 아마 그 요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이들의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때 거실의 커다란 TV 화면에 젊은 시절에 그가 보도된 과거 뉴스가 흘러나왔다. 젊은 사업가 민호가 자선 기부금으로 전 재산을 내놓았다는 뉴스였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함과 열정이 가득했다. 민호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마치 보아서는 안 될 과거를 훔쳐본 사람처럼 그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워졌다. 젠장.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과거는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그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었다. 이부 따뜻했던 청춘의 배신. 민호의 청춘은 타인을 향한 무한한 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항상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빼서 빌려주었다. 당시에는 그게 우정이라 생각했다. 친구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고 민호는 그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친구는 잘 될 거라며 굳게 약속했지만 사업은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망해버렸다. 연락이 끊긴 친구를 찾아다녔지만 그는 이미 야반도주한 뒤였다. 전 재산을 잃은 민호는 그 겨울 단칸방 월세조차 내지 못해 거리에 나앉을 뻔했다. 그 사건 이후 민호는 다시 일어섰다. 몸으로 때우는 막노동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렇게 겨우 돈을 모으기 시작할 무렵 이번에는 그의 사촌 형이 찾아왔다. 사촌 형은 투자를 잘 아는 사업가라며 민호에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접근했다. 민호야, 이건 내 마지막 기회야. 너만 믿고 시작하는 거야. 나 잘 되는 거 보면 너도 좋지 않겠니? 민호는 망설였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혈육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는 더 어려웠다. 결국 그는 자신이 모은 돈의 대부분을 다시 사촌 형의 사업에 투자했다. 사촌 형은 사업 초반에는 잘 나가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사촌 형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잠적했다. 모든 빚은 민호의 명의로 남겨졌고 민호는 고스란히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민호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 그의 따뜻했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사람에 대한 믿음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그는 울부짖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퍼줬는데 돌아온 건 배신뿐이야.
밤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자신을 한없이 비난했다. 내가 바보야. 내가 너무 착해 빠져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혹독한 채찍질을 가하며 배신감과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산부 바닥에서 솟아난 불꽃.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민호는 깨달았다. 그는 타인을 돕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자신을 잊고 있었다. 배신당하고 좌절하고 끝없이 추락한 후에야 비로소 그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냉정한 책임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한다. 그는 이 다짐을 삶의 유일한 철칙으로 삼았다. 그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며 시장을 분석하고 기술을 익혔다.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도 주말에도 그는 쉬지 않았다. 친구의 결혼식도 가족의 생일도 모두 뒷전이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성공이었다. 민호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민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게 내가 사는 방식이야.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아. 그의 사업은 처음에는 미미했다. 하지만 그의 철저한 분석과 끈질긴 실행력은 시장에서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반성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냈다. 10년이 흘렀을 때 그의 사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20년이 흘렀을 때 그의 이름은 제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거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엄격했다. 성공의 정점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규칙적이고 간결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 사무실 한쪽에 당시의 허름한 자켓을 걸어두었다. 그것은 그의 초심이자 자신을 향한 끝없는 경계였다. 사부 두 번째 돛을 올리다. 민호의 삶은 완벽해 보였지만 사람들은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공허함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무턱대고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온 젊은이에게는 무작정 돈을 주기보다는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멘토링과 컨설팅을 제공했다. 돈을 주는 건 쉽지. 하지만 그건 너를 더 나태하게 만들 거야. 내가 가진 건 지식과 경험이야. 이걸로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정한 도움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조언은 때로 냉정하게 들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사업 확장을 위해 들른 한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민호는 익숙한 얼굴을 만났다. 30년 전 그의 돈을 가지고 야반도주했던 친구였다. 초라한 차림의 친구는 민호의 곁을 스쳐 지나가다가 멈칫했다. 민호. 친구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과 함께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민호는 잠시 친구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미움이 없었다. 그저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덤덤함이 있었다. 오랜만이다.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친구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렇게 마주할 줄은 몰랐다. 민호는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졌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오히려 고마울 수도 있겠네.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민호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힘들면 연락해라. 밥이라도 한 끼 사줄 수 있으니. 민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용서를 한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배신이라는 고통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었기에 그는 지금의 성공에 더욱 감사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들을 통해 배운 인생의 가치에 더 집중했다. 오부 잔잔한 바다의 항해. 민호는 다시 펜트하우스 창가에 섰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씁쓸한 미소 대신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세찬 폭풍우를 만나 난파했던 배와 같았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스스로 돛을 수선하고 더 튼튼한 돛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의 성공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과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기꺼이 나섰지만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깎아가며 희생하지는 않았다. 민호는 잔을 들었다. 붉은 와인이 유리잔 안에서 영롱하게 빛났다. 젊은 시절의 민호라면 이 와인 한 병 값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와인의 맛을 음미하며 자신의 삶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야 겨우 두 번째 돛을 올렸군. 그의 삶은 여전히 항해 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다. 그는 폭풍우를 이겨내는 법을 알았고 자신의 돛을 스스로 조종하는 법을 알았다. 그리고 그 항해의 끝에는 진짜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었다.